미국 자본에 대항하지 않을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공의 규제 폭풍에 깜짝 놀라 자본을 철수했습니다. 심지어 중공의 정부 시스템이 미국보다 더 잘 돌아간다고 말했던 조지 소로스가 세 차례 걸쳐 공개적으로 시진핑을 비판하고 외자의 중공 진입을 반대했습니다. 소로스 외에도 월가의 많은 인사들은 중공을 비판했습니다. 7월 27일 미국의 헤이먼 캐피털 매니지먼트 설립자 카일 바스는 현재 중공시장이 신뢰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중공과 홍콩 시장에서 자본을 빼고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 여자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아크 인베스트의 캐서린 우드도 중공의 IT 기업들이 가치 재평가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텐센트, 징동, 메이투안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JP 모건의 글로벌 수석연구원은 8월 초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공 주식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25년 동안 중공 시장을 다뤄온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치도 베이징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불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시 월가의 보편적인 입장은 중공 자본시장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월가의 태도는 좀 바뀌었습니다. 입장을 처음으로 바꾼 것은 JP 모건입니다. 8월 초 JP 모건의 CEO는 중공이 전 세계에서 접한 가장 큰 기회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JP 모건에 이어 골드만삭스도 갑자기 중공에 우호적으로 변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사회 공평과 안정의 중요성을 자본시장보다 우선하고 있으니 외부 세계는 중공시장에 너무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8월 중순 세계 최대 자산 관리사인 블랙락은 고객사들에게 중공 자산 보유량을 2~3배 늘리라고 건의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락은 모두 월가의 거두입니다. 이들은 중공시장에 극도로 회의적이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바꿨습니다. 낙관적이고 기대한다는 스탠스로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아크 인베스트의 캐서린 우드도 8월 23일 16만 주가 넘는 징동의 주식 예탁 증서를 매입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지수는 8월 24일 반년에 걸친 폭락 장세를 끝내고 8%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는 사흘 동안 지속됐습니다. 8월 중순 10여일 동안 월가 자본이 갑자기 태도를 전환한 겁니다. 중공의 태도가 다소 변하자 이에 호응한 겁니다. 7월 말 중공 관영 신화사는 대외 개방과 관련된 중국의 결심은 전혀 변한 게 없다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도 전염병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그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내적으로 민영기업을 안심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월가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겁니다. 물론 시진핑 당국으로서는 민영기업보다는 월가를 더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합니다. 8월 6일 JP모건은 성명을 발표하고 중공의 증권감독원이 이미 자사의 신청을 비준했다고 말했습니다. JP모건이 중공 당국의 승낙을 받아 중국 내 첫 번째 독자 진출하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중공은 월가를 편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거래도 많이 합니다. 월가의 거물들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중공시장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본을 투입해도 된다고 말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월가와 중공의 거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월가는 중공에 대해 미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싼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하는 거대 생산기지, 소비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나 브라질보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취할 이익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월가와 중공의 인연은 개혁 개방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0명 정도의 월가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맞이한 것은 인민은행이었습니다. 인민은행은 월가 손님을 맞이하면서 통역을 준비할 경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 본부에서 공부를 하던 연구생들을 공짜 자원으로 동원해 통역을 맡겼습니다. 연구생들은 흥분했고 월가 손님들도 이런 정성에 감격했다고 합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도 월가는 개의치 않고 중공에 계속 밀고 돌아갔습니다.
월가가 중공 고위층과 관계를 맺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중공 고위층의 자녀를 월가에 취직시켜주고 중공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중국 광따 집단 회장의 딸과 쫑태 부총공사의 딸을 고용한 뒤 이 두 회사를 고객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저민의 손자 장쯔청도 일찍이 골드만삭스에서 직책을 맡았고 원자바오의 아들 원인송과 딸 원루춘도 월가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쪼룽지의 아들 쪼윈라이도 크레딧 스위스에서 근무했습니다. 왕치산과 전 인민은행장 쪼우샤오추안 등등 자녀를 월가에 취직시킨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고든창은 이런 수법을 코끼리 사냥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공 고관들의 자녀들은 통상적으로 외국에서 MBA 코스를 밟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캐리어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드는 비용 없이 코끼리로 비유되는 중공 고관을 사로잡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고관들의 자녀들 홍월다에는 금융 영역만 뛰어듭니다. 이들은 의학이나 건축학을 공부하지 않고 금융만을 고집합니다. 그리고는 투자은행이나 사모펀드에 종사합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월가에서 그리 오래 있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있는 사회라 큰 돈을 버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바로 귀국해 가진 배경으로 떼돈을 벌려 합니다. 쭈롱지의 아들 쭈윈라이는 귀국해서 중공 최초의 합자투자은행인 쫑진의 CEO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중공 전체 외화저축과 미국 국채를 담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가는 중공을 관리합니다. 월가는 중공에 귀국해 금융을 쥐고 있는 홍월다에게 중공 관련 국제 업무도 맡깁니다. 서로 밀어주면서 이익을 취합니다. 월가는 중공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도 덥습니다. 2021년 5월까지 248개 중공회사가 뉴욕 증시에 상장됐습니다. 8월 23일 중공 공무원은 국경을 넘는 회계심사 감독관리 합작을 추진해 국제 공신력과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원 차원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안심하라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바로 그 다음날 미증 원탁회의의 의장 중 한 명인 베릭 골드 CEO 겸 골드만삭스의 고위 관리를 겸하고 있는 존 돈튼 등은 베이징에서 류호 부총리와 증권감독원 의장 방싱하이를 만났습니다. 미중 금융원탁회의는 2018년 미중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 월가와 중공이 만든 기구입니다. 중공과 월가와의 결탁은 작년에 띠동성이 말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는 중공이 월가에 많은 라오펑여우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중공의 이익에 봉사하게 돼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월가는 아직도 중공 시장에 미련을 가지고 있고 중공은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미중 관계는 이처럼 복잡해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진실을 알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한꺼풀을 벗기면 또 다른 한꺼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가늠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